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능동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 필터라는 게 무엇이냐고. 우리 앞에 10장에서 이미 수동 필터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R과 C로 구성된 수동 필터를 배웠죠. 자, 수동 필터의 보드 플롯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수동 필터는 어, 보드 플롯에서의 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주파수가 있고, 어, 가령 크기 AV, 데시벨로 나타내는 AV의 크기는 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임계 주파수고, 그죠? 그러니까 이득은 0이죠, 0. 그죠? 이득이 0이란 말이에요. 왜? 수동 필터에는 그 신호를 키우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능동 필터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능동 필터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소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동 필터를 구현하는 것은 결국은 연산 증폭기가 이제 능동 필터의 어, 전압 이득 기능을 연산 증폭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동 필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동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어, 보데 플롯의 구성이 음, 주파수가 있다면 이, 이득이 주파수에 따른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똑같이 임계 주파수가 되고요. 임계 주파수가 되고 오지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 필터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능동 필터는 쉽게 말해서 이득을 가지고 있는 이득이 부여되는 필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RC로만 구성된 거는 수동 필터야, 그죠? 수동 필터에는 능동 소자가 없기 때문에 신호의 증폭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반면에 능동 필터는 RC와 연산 증폭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파수 특성뿐만 아니라 신호의 증폭 효과도 동시에 있다. 이런 것이 능동 필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동 필터나 능동 필터나 뭐 이건 똑같아요. 네 가지 유형의 필터가 있죠. 저역 통과 필터, 고역 통과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대역 저지 필터 뭐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는 이건 뭐 능동이나 수동이나 똑같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이거는 이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크게 저역 통과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FC 그죠? 이 FC를 특정 지우는 건 2파의 RC분의 1이죠. 그죠? 2파의 RC분의 1에 의해서 정의되는 임계 주파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0dB씩의 감소가 하나의 임계 주파수를 만날 때마다 디케이드, 그죠? 이런 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 만날 때는 20dB, 두 개 만나면 40dB, 세 개 만나면 60dB로 이렇게 점점 결국 임계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폴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커패시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커패시터. 예를 들면 이런 커패시터, 이런 커패시터가 뭐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거나 혹은 병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커패시터. 이런 건 독립적인 커패시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로 우리가 이런 커패시터나 이런 커패시터는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와 같이 합쳐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별개의 정기적인 구성으로서 나타나질 수 있는 커패시터의 개수.
그게 이제 폴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 폴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이 천여 영역에서의 이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되는 거죠. 예? 가장 이상적인 그 로우 패스 필터라면 물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겠지만, 뭐 그런 것을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폴을 만들려면 뭐 무한대의 폴이 부여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타협점을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요 영역을 그 통과 영역 그리고 여기 임계 주파수 이후의 영역을 천여 영역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역 통과 필터의 응답 특성 곡선이에요. 고역은 뭐 그 반대죠. 주파수가 임계 주파수보다 높은 신호를 통과 영역으로 하고요. 천여 영역은 이제 임계 주파수보다 아래에 있는 그죠? FC보다 아래에 있는 주파수 대역이 이제 천여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임계 주파수 역시 2파이 RC분의 1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여기 있는 건 뭐 마이너스 3dB를 나타내는 건 우리 수동 필터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확한 임계 주파수에서는 이득의 몇 프로가 떨어진다? 얼마가 떨어진다? 마이너스 3dB가 떨어지죠. 그죠?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폴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천여 영역에서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수동 필터 얘기할 때 우리가 대역 필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역 통과 필터,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이너스 3dB 떨어진 이 F0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꼭지점, 가장 중심 주파수가 되고요. 중심 주파수 옆으로 이제 3dB가 떨어지는 좌우로 마이너스 3dB가 떨어지는 두 개의 임계 주파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FC1, 하나를 FC2라고 했을 때 이 FC2에서 FC1을 뺀 게 이제 밴드위드스가 됩니다. 밴드위드스.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던 것도 어떻게 보면 밴드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던 특성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한 우성 임계 주파수, 상한 우성 임계 주파수 사이를 우리가 밴드위드스라고 정의했잖아요. 그죠? 10장에서 그죠? 뭐 똑같습니다. 그러한 정의는 이 대역 통과 필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밴드위드스는 마찬가지로 FC2 빼기 FC1이고 F0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FC1 곱하기 FC2가 되고요. 양호도라는 게 있어요. 양호도라고 하는 것은 중심 주파수 F0를 밴드위드스로 나누어 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중심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양호도가 높은 것이고요. 밴드위드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양호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파수 성분을 높이면서 밴드위드스가 좁게 만들면 만들수록 양호도가 높은 거죠. 그죠? 양호도가 높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 뭐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Q라는 건 이제 댐핑 팩터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여러분들 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 댐핑 팩터분의 1이 양호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댐핑 팩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값은 대역 필터 통과의 선택도를 나타낸다. 선택도. 이게 뭐냐면 Q가 10보다 크면 협대역이라고 하고요. Q가 10보다 작으면 광대역이라고 하는데 이 아무래도 광대역 대역 통과 필터, Q가 10보다 작은 필터는 구현이 아주 쉬워요. 구현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협대역 같은 경우는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광대역보다는 조금 복잡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주파수가 높고 밴드 폭이 좁다고 하는 것은 특정 주파수만 콕 집어서 이제 뽑아내야 되는 정기적인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광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고 주파수 범위도 그 중심 주파수도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이지고잉할 수 있는 부분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 뒤에 가면 이제 요 대역 통과 필터 관련해서 협대역 필터랑 광대역 필터 두 개가 다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역 저지 필터가 있어요. 이건 반대죠. 반대예요. 그래서 대역 통과 필터에 완전히 반대되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특정 주파수만 걸러내는 거죠. 아까 대역 통과 필터는 특정 주파수만 보내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TV나 라디오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중파로 들어오는 안테나로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파수의 신호 중에서 콕 집어서 특정 주파수만 콕 집어서 걸러서 그거를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대역 통과 필터가 되는 거죠. 예, 대역 저지 필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특정 신호만 걸르는 거예요. 걸르는 거. 예를 들면 아주 제거하고 싶은 어떤 특정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을 때 그 노이즈의 주파수를 이 중심 주파수의 대역 저지 필터의 중심 주파수 F0에 맞추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 노이즈만 이제 제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같은 데서 이제 요즘 자동차에 보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니야, 틀어줘. 어디 내비한테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말하면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보이스를 레코그니션 해가지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치들에는 이제 이런 대역 저지 필터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차 같은 데는 이제 허밍 노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 우 하는 그런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이즈를 갖다가 이런 대역 저지 필터 같은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저역 통과 필터, 고역 통과 필터, 대역 통과 필터, 대역 저지 필터 네 가지를 봤고요. 이것은 걸러내는 주파수를 어디에서 걸러낼 것이냐는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 필터를 어디서 주파수의 어느 주파수를 걸러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걸러내느냐, 어떤 방식으로 걸러내느냐의 차이에 따라 필터는 다시 세 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버터월스 필터고요. 버터워스 필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전 내용들이 다 이 버터워스 필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베셀이라고 하는 필터의 특성이고요. 요 녹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쉐브라는 필터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요 버터워스 필터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요. 그래도 이런 베셀이라든지 쉐브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필터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그 필터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버터워스 같은 건 이래요.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평활한 특성 곡선을 보이다가 임계 주파수를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 이제 3dB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마이너스 20dB씩 감소하는 그런 궤적을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수동 필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버터워스 필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쉐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지금 보시면 통과 대역에서 굉장히 큰 리플이 있죠. 이렇게 큰 리플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득이 어떤 신호의 입력 신호의 이득이 주파수에 따라서 업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건 분명히 단점이에요. 그죠? 쉐비쉐브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다운이 결국은 어떤 그 선형적인 신호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그런데 왜 쉐비쉐브를 쓰느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게 지금 버터워스나 쉐비쉐브나 똑같은 폴을 사용한 거거든요. 다른 폴이 아니에요. 또 동일한 차수의 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쉐브 같은 경우는 차단 영역에서 훨씬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가파르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임계 주파수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지 대역에서는 저지 대역으로 들어오는 신호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쉐비쉐브는요.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통과 대역에서의 리플은 단점이고 차단 영역 저지 영역에서는 차단 영역에서는 오히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베셀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회로에서 많이 쓰는 필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버터워스나 쉐비쉐브 같은 경우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서 그 비선형적인 그 특성을 보여요. 근데 보통 이제 아날로그 신호 같은 데서는 이제 급격하게 주파수가 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지털은 하이 아니면 로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신호에서는 이 부분에서 로우에서 하이 혹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주파수 특성들이 이제 하모닉 형태로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이런 디지털 신호에서는 주파수의 그런 하모닉스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연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죠. 네? 각기 다른 지연 특성을 보여주면서 필터의 출력 특성이 아주 좋지 않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네?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디지털 회로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 버터워스나 쉐비쉐브는 하지만 베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어떠한 형태의 주파수에 대해서도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오버슈트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보면 베셀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지금 파란 형태로 나와 있지만 통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임계 주파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떤 감소가 있잖아요. 이미 많은 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단 영역에서도 그 이후로도 이제 그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요. 그러니까 같은 폴이었을 때 이 베셀 같은 경우는 차단 영역의 주파수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앞서의 두 개의 필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에는 베셀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이런 일반적인 필터의 특성으로 보면 이건 어떤 장점도 없어요. 근데 이런 타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서 여러 개의 주파수가 혼재하는 이런 디지털의 라이징 혹은 폴링 엣지 부분에서의 그런 문제를 커버하는 데는 베셀이 최고다. 네? 주파수에 대한 특성이 선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디지털 회로에서는 이 베셀 필터를 쓴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필터들은 우리가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 버터워스 필터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여기 이제 그 frequency selective RC 회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파수 선택 RC 회로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저역 통과 필터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고역은 뭐 어떻게 됐죠? 네? 여기가 VI, VO. 여기도 VI, VO.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역, 위에 있는 이것은 이놈은 저역 필터고요. 이놈은 이제 고역 필터고요. 여기서 주파수 선택 RC 회로라는 게 뭐냐면 이 회로가 그대로 여기 쓰입니다. 이 회로가 여기 들어가면 저역 필터, 이 회로가 여기 들어가면 고역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임계 주파수는 2파이 RC분의 1 똑같아요. 2파이 RC분의 1이에요. 임계 주파수는요.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배웠던 수동 필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 그 뒤에 그 출력에 연산 증폭기가 달려서 그것이 이제 부기관으로 이제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이 출력단에 R1과 R2라는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두 개가 댐핑 팩터, 즉 다시 말하면 E-R2분의 R1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회로에서 수동 필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수동 필터랑 똑같아요. 단지 이 그 부분이 이 파랗게 그 눈금친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이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임계 주파수. 그러니까 이 임계 주파수 FC를 결정하는 것은 이 주파수 셀렉티브 이 회로가 FC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뒷단에 있는 이 회로가 이 이득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댐핑 팩터 R1과 R2의 역할은 뭐냐? R1, R2의 역할은요. 여기서 이것이 평활하게 가도록 하는. 예? 이게 지금 연산 증폭기가 쓰였단 말이에요. 수동 필터만 쓰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능동 소자가 개입을 하고 그 개입을 한 상태에서 이 통과 영역에서 주파수가 플랫한 평탄한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요소가 이 댐핑 팩터입니다. 댐핑 팩터. 예? 그래서 E-R2 오버 그 R1 나누기 R2로 표현된 이 댐핑 팩터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특정 테이블이 있어요. 이 댐핑 팩터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한다. 예. 근데 그것은 그 엔지니어가 한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가 구한 게 아니고요. 그 댐핑 팩터를 구한 건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떤 특정 폴을 갖는 어떤 그 폴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각각 댐핑 팩터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 또 스테이지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복수개일 때는 댐핑 팩터가 어떤 값을 가져야 이 통과 대역에서 그 주파수 특성이 평활한 이런 특성을 보이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예? 그것을 수학적으로 그 특정 값을 기술해 놓은 것이 이제 댐핑 팩터예요. 그래서 그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댐핑 팩터에 따라서 우리는 R1, R2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R1과 R2의 그 전압의 그 전압이 분주가 돼가지고 나간 것이 부기환되고 있잖아요. 부기환. 자, 부기환이라는 게 뭐예요? 안정된 값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흔들림 없이. 그죠? 그러니까 부기환됨으로 R1과 R2가 RTA에서 분주된 어떤 특정 전압이 그 반전 단자로 들어가면서 이제 부기환되는 거고, 그 부기환에 의해서 플랫한 그 특성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평활한 특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기환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이 지금 이 경우는 RC 저역 필터죠. R이 커패시터가 이제 뒷단에 출력단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역 통과 필터고 커패시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1차예요. 그죠? 1차 저역 통과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씩 주파수가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감소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폴이 하나일 때는 하나면은 20dB, 두 개면은 40dB, 차수가 늘어날 때마다 20씩 불어나는 기울기가 그죠? 기울기가 이제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정도는 이 커패시터 수에 그 디펜던트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다단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차라면 총 3차의 그 필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마이너스 60dB. 네? 뭐 여기 하나에다가 뭐 2차, 뭐 2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차, 2차, 2차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폴이 6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20dB가 되겠죠. 그죠? 120dB per decade. 근데 이건 지금 하나씩 롤오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롤오프. 롤오프라 그래서 차단 영역에서의 이득이 이제 감소하는 기울기. 그게 이제 마이너스 60dB per decade라는 거죠. 이것이 1차라고 모든 게 다 1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RC여로가.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표가 그 스테이지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스테이지가 세 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폴이 하나 있을 때, 오더라는 게 이제 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폴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댐핑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댐핑 팩터라고 하는 게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즉 이제 스테이지 3개를 썼다. 스테이지 3개를 썼고 이제 폴이 그 한 개인 뭐 스테이지 3개 있는 필터를 썼다. 그러면 총 5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스테이지의 댐핑 팩터는 1로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댐핑 팩터는 1.618로 하고 뭐 세 번째도 역시 0.618로 해라. 이와 같이 그 어떤 특정 값을 이렇게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엔지니어들이 이걸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필터 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이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값들은 다 이제 그 엔지니어가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수학자들이 그 안정된 필터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댐핑 팩터들을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그 댐핑 팩터 결과를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댐핑 팩터가 2 빼기 R1 오버 R2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R2 이게 댐핑 팩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2 빼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댐핑 팩터가 1.618이니까 이게 댐핑 팩터가 2.168이잖아요. 그죠? 2.168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어, 1.618이네. 미안. 1.618. 1.618이니까 뭐예요? 1.618, 1.618은 2 빼기 1.61, R1 오버 R2니까 결국 R1 오버 R2는 2 빼기 1.618이 되겠죠. 그러니까 0.38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이, 이 저항의 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2 빼기 댐핑 팩터. 그죠? 2 빼기 댐핑 팩터 한 것이 저항값이 되는 거죠. 저항의 비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능동 저역 통과 1차 필터. 1차 필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RC 수동 필터로 구성돼서 이 부분이 뭘 결정한다? 임계 주파수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임계 주파수를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이 임계 주파수 2파이 RC분의 1을 FC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FC를 결정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요 평활한 특성을 이거는 요거는 지금 요 필터의 특성, 능동 필터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요 그림은 지금 수동 필터의 특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 때문에 이 필터가 이제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이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R1, R2가 댐핑 팩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분압된 결과가 부기한이 되죠.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서 부기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득은 이것은 이게 넌 인버팅 회로잖아요. 넌 인버팅 회로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신호가 출력 신호가 지금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은 1 더하기 R1 더하기 R1 분의 R2가 되는 거죠. 그죠? R1 분의 R2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엔 이제 요 부분이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 1차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2차예요. 폴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그죠? 폴이 두 개, CA, CB라고 하는 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건 2차 필터예요. 2차 필터인데 저역 통과예요. 왜 저역이냐? 이 커피시타가 지금 저항 뒤에 있잖아요. RB 뒤에 CB가 있고 RA 뒤에 CA가 있잖아요. 그죠? 즉 지금 요게 한 쌍이 되는 거고요. 요게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CA와 CB는 서로 합쳐질 수 있는 커피시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커피시타라고요. 인디펜던트한 필터라 이게 디펜던트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폴이 두 개인 거죠. 폴이 두 개이니까 2차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네? 근데 이런 이 2차 필터를 제안한 사람이 썰렌키가 되는 거예요. 썰렌키. 그래서 썰렌키의 저역 통합 필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이 뒷부분은 좀 전에 우리가 1차 필터에서 봤던 부분이랑 동일해요. 그죠? 댐핑 팩터 있죠? 마이너스 단자로 부기환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반전 증폭기죠? 그리고 이때 임계 주파수 FC는 2파이 RA, RB, CA, CB로 나타내는데요. 실제로는 RA와 RB를 다르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같아요. 그리고 CA와 CB도 물론 다르게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2파이 이거를 우리가 그냥 R이라고 하자고요. R이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2파이 R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단지 폴이 두 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롤 오프율이 20dB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40d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0dB per 디케이드가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꼭 잊지 마세요. 이 지금 저항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커피시타가 있고 여기에 커피시타가 이렇게 가서 이것이 연산증폭기의 출력단에 연결된다는 거. 예? 이거 여러분들이 셀렌키 필터를 그려라. 예? 이렇게 문제를 내면 번번이 틀려요. 예? 왜냐면 틀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여기 부호도 이게 부귀환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호를 이걸 플러스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거를 여기는 반드시 이 비반전 증폭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플러스 단자로 들어와야 되고 부귀환의 특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댐핑 팩터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보면 항상 끝마무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라운드 접지가 돼야 됩니다. 접지가. 또 어떤 사람은 접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 커피시타의 종단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다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필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셀러니키 필터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귀환에 비반전 증폭기 입력으로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R 다음에 C가 와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그리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합리적으로 기억하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보면은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저항 하나, 커피시타 하나 더 이용해서 우리가 썰렌키 2차 필터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 썰렌키 회로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그럼 3차도 가능하냐? 3차는 없어요. 3차는 없어요. 2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성이 쉬운 것 같지만 이 구성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이걸 이것에 이제 임계주파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해석해 놓은 식이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차도 굉장히 이런 결과를 유추해 내기까지는 상당히 큰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3차는 아직 없어요. 물론 3차는 누군가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앞에 붙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2차고요. 썰렌키가 만들어낸 필터입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저항 하나, 코페시타 하나를 추가해서 우리가 2차 필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저항 RA와 RB가 같잖아요. 그죠? CA와 CB가 같고요. 그죠?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임계주파수 FC는 2파이 1kg 곱하기 0.022 마이크로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R과 C가 R 다음에 C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저역통과 필터죠. 그죠? 이득은 1 더하기
R2, R1. 이게 이제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B를 결정하는 것은 댐핑 팩터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차.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솔렌키 필터 같은 경우는 3차는 없어요. 2차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3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2차 그 솔렌키 필터랑 1차 필터 하나를 이렇게 스테이지 2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하나 연산직 뽑기 하나로 우리가 3차를 만들 수는 없지만 스테이지를 확장시켜서 3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4차도 마찬가지. 4차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솔렌키를 2개 쓰면 되겠죠. 그죠? 솔렌키를 2개 쓰면 될 겁니다. 이때 모든 R과 모든 C는 물론 이제 이 댐핑 팩터를 결정하는 요소는 틀리지만 모든 R과 모든 C는 같은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값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4차가 되는데 이 R과 C가 다른 값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임계 주파수가 2개가 하나가 꺾어지고 또 이렇게 꺾여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필터를 개발하는 이런 4차를 만드는 이유는 한꺼번에 꺾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 임계 주파수에서 확 꺾이도록 동시에 한 방에 꺾이라고 4차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RC가 만드는 이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파이 RC분의 1에 의해서 이 FC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스테이지에 있는 RC 값이나 두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RC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임계 주파수가 같을 테니까요. 그죠? 자, 이 R과 C가 바뀌면 보면 R과 C가 바뀌었죠? 그러면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고역이.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수동 일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0dB잖아요. 이득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수동 필터 일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임계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R과 C가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특성, C가 R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수동 소재에서 봤었던 고역통과 필터 특성이잖아요. 그죠? 똑같죠? 뒤에 이제 연산적 복귀가 들러붙었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능동 고역 필터는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렇게 가서는 결국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0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10장에서 배웠지만 주파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그 트랜지스터 내부에 있는 기생 임피던스 특성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폴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새로운 폴은 아니지만 원래 있었던 폴이지만 이것이 저주파 대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 고주파 대역에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폴이 만들어지게 되고 폴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새로운 임계 주파수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역통과 필터는 어느 정도 무조건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느 특정 아주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 임계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신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런 키도 저역도 있지만 고역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RC가 바뀌었잖아요. 네? R이 뒤에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역에서 봤던 셀런 키의 R과 C의 위치가 바뀌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저역 필터가 이제 고역 필터로 바뀌는 거죠. 뒤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댐핑 팩터를 좌우하는 저항 R1과 R2가 있고요. 이것은 부기환으로 가고 이 신호는 비반전 이득을 갖고 이때 이득은 똑같습니다. R1 오버 R2 R1 R2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차 썰런키를 이용해서 6차 필터를 만든다. 스테이지 3개를 이용한 거죠. 각각 2차. 각각 2차이기 때문에 총 6차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10차, 20차 얼마든지 그 차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썰렌키의 장점은